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기학원장 최상균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시험을 한번 보자 하고 응시했다가 시험 성적 결과에 멘붕이 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답안지 작성했다 하고 평균 40점 정도 기다렸는데 20점대, 50점은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3, 40점대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하고 무척 답답해 하시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출제에 맞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술사답게 답안지 작성을 했는가 하는 답안지 작성법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에 특장점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영상으로 공유를 했으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시험 성적 결과에 따른 향후 공부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문제 선택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한 종류의 기술사뿐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기술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끝까지 잘 들으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기술사든 대학교 전공공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 커리큘럼상에 기사 수준보다 한 단계 레벨이 높은 정도의 기본서라는 대학 교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다룰 수 없는 실무, 이론, 법규, 기술 동향, 예를 들면 공법이나 해당 분야별 안전과 관련된 분야, 이런 내용 등을 반영한 심화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편의상 이를 논술 교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술사 공부는 기본서를 공부하는 과정과 심화 과목을 공부하는 두 개의 커리큘럼이 기본적으로 있을 테고, 최종 단계에서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본인만의 답안지를 만드는 일명 연구 과목이 있을 겁니다. 저희 대한전기학원에서는 기본서를 공부하는데 최소 1년, 심화 과목을 공부하는 논술반은 한 학기, 연구반도 한 학기로 해서 총 2년을 기본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규반 1년이 끝났을 때의 시험 점수, 논술반이 끝났을 때, 연구반이 끝났을 때의 일반적인 시험 점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야 향후 공부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표를 잠깐 보실까요? 위에서 정리한 커리큘럼을 실전 문제에 대입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성적 수준을 난이도, 개인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1교시는 1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1교시는 6개 정도, 그 다음에 2, 3, 4교시는 6개에서 대략 8개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이 끝나면 22에서 35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자, 논술반, 이제 1년 6개월이 끝나면 대략 1교시는 8개, 각 교시별로 4개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점수로 따지면 40에서 한 45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연구반이 끝나면 1교시 10개 다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 3, 4교시도 다 선택이 가능해서 일반적으로 한 45에서 54점 정도의 점수가 나옵니다. 자, 2년을 초과하면 대략 50점 한 중반 정도의 점수가 나오거나 합격권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격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 56점에서 59점 정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합격권에서 합격을 하는 경우는 교실별 전략을 잘 짜서
전체 4교시 중에 한 교시의 점수가 월등히 높게 되면 60점을 넘어서 합격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각 교시별 각각 60점 정도를 받아서 평균 60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교시에서 80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산 문제는 모두 풀어서 합격을 하겠다. 또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림이나 표를 작성해서 비교 우위를 가져가겠다. 또 어떤 분들은 최신 법규 또는 신기술 등의 문제를 본인만의 무기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합격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수대별 대책과 전략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30점대에서부터 40점대, 50점대 이제 합격권 정도의 대책을 분리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0점대는 이 기본서가 전혀 공부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 숙독하고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고 공부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40점대는 일단 목표는 뭐냐면 기본서는 완벽하게 숙독해서 기본서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겠다. 네, 이런 목표가 좀 있어야 되고요. 딱 그것에 관련된 대책을 보면, 자, 첫 번째, 자, 기출 문제는 반복하되 기본서 문제 중심으로 풀어라. 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술반 교재는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40점대에서 바로 합격을 내가 목표로 하겠다, 이건 상당히 좀 무리한 방법이라서 좀 시간을 갖고 가되 이렇게 1번, 2번 이런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점대는 약 50에서 55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한 2회 정도 연속 되었을 때 이 평균 점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정도의 그물코, 이 그물코를 얼마만큼 촘촘히 쌓을 것이냐, 그물코를 어떻게 촘촘하게 작성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목표는 뭐가 되냐면 50점대 후반대, 즉 합격권에 진입하든지 아니면 합격,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대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서에 대한 숙지는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서 문제는 자신만의 무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10점짜리는 무조건 8점, 그다음 25점짜리는 무조건 20점을 타겟으로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논술반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사, 법규도 플러스로 알파로 해서 이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기출문제를 반복하되 출제 빈도가 적은 것은 과감히 패스해버리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본인이 원하는 점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물코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표는 당연히 이제 합격이 되겠고, 자, 대책 보면, 자, 1교시가 부족하면 시사, 법규, 그 다음에 원리, 이론,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무조건 80점 이상을 맞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자, 과거 1교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1교시의 고득점을 합격하는 겁니다. 1교시 고득점을 타겟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2, 3, 4교시의 계산 문제, 논술형 문제로 분리를 해서 신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고득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과 또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고려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점수 올리는 충분한 좋은 대책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난이도에 따른 대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난이도에 따른 대책 중에 첫 번째, 어려운 문제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문제죠. 즉 변형된 문제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문제, 이럴 때는 다 어려워하죠. 자, 두 번째가 시사나 법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발송변형 기술사로 예를 들자면 갑자기 RE100, 그 다음에 소형 원전, SMR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풀기 쉽지가 않죠.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 기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문제를 풀어는 봤는데 수준이 안 돼서 패스했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요. 네 번째는 계산 문제인데 어려운 계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쉬운 문제인데 어떤 게 쉽게 느껴지냐면 첫 번째가 익숙한 단어가 있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출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상에 나와 있는 단어나 이런 키워드가 익숙한 단어가 되었을 때는 쉽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두 번째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실제 기사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인데 기출 문제인데 기출상에서도 쉬운 문제, 이런 것들도 쉬운 문제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자주 출제된 문제도 쉽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그 정형화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대비가 가능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난이도에 따른 대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처음 보는 문제다. 이러면 나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두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4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3문제를 선택했고 나머지 3문제 중에 1문제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알고 있는 키워드를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재배치해서 문제의 요구에 근접하게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짜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나중에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시사나 법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현실적으로 답안 작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 주어진 용어가 있습니다. 문제상에 이때의 용어, 이 키워드를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10점을 목표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점 정도를 내가 타겟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 기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였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자기가 풀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을 믿어야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믿고 답안지 작성은 한 15점 정도 작성이 되도록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건 현실적으로 답안 작성이 어렵죠. 왜?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 계산 자체에 자신이 없다면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나머지 3문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시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한 키워드나 단어가 있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익숙하지만 정말 쉬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럴 땐 답안 작성에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가장 나중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난이도가 낮으니까 변별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안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대신에 나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만의 필살기가 없는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고득점은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죠. 이건 역시 모두에게 쉬운 문제인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자, 모두에게 쉬운 문제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푸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네 번째, 자주 출제된 문제죠. 어떤 정형화된 계산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학원에서 한 17년간 많은 수강생들을 지도하면서 실전적으로 체감한 점수를 올리는 합격 방안, 또 난이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기술사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